Cette fois, c'est le moment d'ouvrir une deuxième parenthèse et de décrire les sentiments des personnages. Café. Arthur regarde sans arrêt ses pieds, mais il pense à la bouche d'Odile, à ses baisers romantiques. Odile se demande si les deux garçons ont remarqué ses deux seins qui remuent à chaque pas sous son chandail. 안녕하세요. 저는 원조 옥상영화제 사무국장 고승현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영화제를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게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 이곳은 원주 옥상영화제가 열릴 예정이었던 원주 온문화센터 옥상입니다. 옥상 참 좋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분들은 만나지 못하지만 또 여기로 모시지 못하지만은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을 옥상에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독님들 자기소개 한번 내 차례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면 되나요? 네. 네, 저는 이번 원주 옥상영화제에 진출한 박지 연출한 이홍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운틴뷰라는 영화를 이 친구와 함께 공동 연출한 윤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동 연출한 신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진이 마음 연출한 국유정입니다. 뭔가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저도.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영화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감독님들에게 공통 질문을 좀 드리고 영화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감독님 이제 네 분에게 한번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난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또 이제 확실한 만큼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만드신 제작에 대한 동기가 분명할 것 같아요. 해서 작품을 만드시게 된 계기 그리고 또 이제 작품에 대한 이제 제작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 워크숍 작품이거든요. 네, 이제 워크숍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존에 제가 좀 약간 그 전에 찍었던 전작들과 좀 다른 좀 장르적이면서도 제가 좀 블랙 코미디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연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소재를 고민하다가 저희 집 앞에 실제로 박쥐가 네, 현관 문 앞에 저희 어머니가 봤는데 이제 현관 문 앞 그 가스 배관 있잖아요. 거기에 박쥐가 이렇게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이제 경비원 선생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박쥐를 쫓아달라 해서 쫓아내셨대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저는 통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저는 실제로 박쥐를 못 봤잖아요. 실제로 본 사람은 저희 어머니랑 경비원 두 분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 아파트에 박쥐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되게 믿기가 어려운데 이제 전화를 통해서 들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못 봤다라는 어떤 생각 그래서 이게 실제하는 것과 또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과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을 이제 아파트의 권력 구조 하에서 좀 빗대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쓰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경비원분들 취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되게 큰 고충들이 있고 그 고충들과 이제 박쥐라는 이제 사실 그 박쥐라는 동물 자체는 어떤 뭐 인간을 공격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만 그 존재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는 거의 원인을 박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경비원의 존재와 박쥐의 존재가 좀 약간
닮아 있으면서도 또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영화화하고자 마음 먹고 만들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 마운틴 뷰라는 영화는 저희 둘이 그 어떤 다른 그 단편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게 작년 여름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나서 조연출 연출부였는데 너무 그 둘이 서로가 마음이 잘 맞고 그 어떤 개그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공동 연출로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일주일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하루 밤새서 시나리오 쓰고 하루 밤새서 콘티 짜고 그 다음에 하루 밤새서 섭외를 해서 우다다다닥 해서 뭐 이틀 촬영을 해버리게 된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제가 이런 질문에 제일 답하기가 어려운데 그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멋있는 대답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냥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라 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영화에서는 항상 이렇게 뭔가 답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쟤는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명확한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진짜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 끝까지 모르겠는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감독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또 이제 영화가 다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그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또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분의 감독님의 각각의 영화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박쥐를 연출하신 이용래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이제 또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경비원 이슈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영화를 제작하신 이후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또 뭔가 취재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뭔가 에피소드 그리고 또 그 어떠한 부분이 또 이제 영화적으로 좀 녹여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집 앞에 박쥐 쫓아준 그 경비원 분이 이제 제가 그 아파트를 저희 부모님과 뭐 한 7, 8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저희 입주할 때부터 계속 계셨던 분 중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영화를 한다니까 관심이 생기셨는지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 단지 뒤쪽에서 담배 피고 있으면 와가지고 영화 이러면서 영화 이러면서 말을 좀 걸으셔가지고 조금 친해졌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정도 어르신이면 좀 약간 젊은 사람한테 먼저 말을 걸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데 그분은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이제 경비실에 들어가서 이제 바카스 하나씩 나눠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는데 그분이 하필이면 그 박쥐를 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한 좀 단편적인 대화만 나눴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사실은 제가 영화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좀 약간 그때 어떤 기분이셨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쫓는 거지 뭐 시키면 하는 거다라는 어떤 단순한 어떤 거였는데 그 시키면 하는 거다라는 것이 경비원이라는 어떤 직무 자체에 그냥 의무 같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그 사회 계층상 권력 구조 하에서 그 정도 나이가 먹고 사실 그분은 이제 뭐 IT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소일거리를 찾아오셨는데 대기업에서 뭐 부장님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시키면 하는 존재가 됐을 때 그냥 어떤 시키면 한다라는 어떤 이게 그냥 딱 몸에 배어 있고 그냥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이 영화 연출할 때 이제 의도로 삼았던 계층 간의 권력 문제에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사회 권력 어떤 사회 계층 간 권력 이 문제를 너무 이제 감정적이고
또 너무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그 계층간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어떤 그 무심한 어떤 선택 이제 영화 안에 보시면 그 이제 아내에게 이제 어떤 그 하루를 되게 약간 그 허심탄회하게 일종의 어리광 부리는 거죠. 예, 남편이 아내한테 거기서 이제 아내가 그냥 해, 응? 경비 아저씨라고 이제 그냥 잡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요. 실제로 이제 영화 장면을 계획할 때 이 그분의 어떤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편집 과정에서 좀 많이 잘라냈습니다만은 이제 관리소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경비원과 관리소장 간의 관계에서는 관리소장이 이제 경비원의 갑의 위치에 있지만 또 아파트 이제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관리소장이 을인지 뭔지 좀 애매한 어떤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약간 생각을 하면서 캐릭터를 짜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되게 영화 속에서는 이제 경비원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런 거는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재미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경비원도 예전에는 그런 뭔가 아래 권력 구조 아래에만 위치하고 있던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재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제 마운틴 뷰, 네, 윤상준 감독님과 신은석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 명의 배우들의 합이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작품이고 끊임없이 대사로 이어가는 그런 이제 연출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 당시 배우들이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또 이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채우셨는지 그리고 또 혹시나 또 이제 NG 장면도 좀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또 어떻게 하셨는지 또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아, 네. 우선 그 영화를 이제 찍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아무래도 배우들의 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작업을 했던 배우들이나 아니면은 사석에서 만났던 배우들 한해서 우선 캐스팅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을 진행을 하고 사실 리딩은 한 번밖에 안 했었는데 이제 배우들이 워낙에 단편 영화도 많이 찍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뭐 전적으로 배우님들이 하시는 거에 맡겼고 저희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배의 것을 해주셔서 저희는 그냥 감사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촬영 아무래도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촬영 현장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공동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웃음이 터지면 사운드 NG가 나서 그 실제로 이제 촬영하다가 한 명이 이제 감독 공동 연출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현장 안에 있고 내가 너무 웃기면 잠깐 밖에 나가 있고 한 사람이 이제 액션과 거의 못 참아서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네, 쫓겨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고 가장 NG가 많이 났었던 장면 한 20테이크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광민규 배우가 그 이제 거짓말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들어와서 이렇게 풀샷으로 이렇게 천천히 들어와서 앉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장면에서 한 20번 정도 저랑 이제 상준이랑 배우분들이랑 계속 웃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한번 나가서 오케이가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사실 그 컷도 오케이 컷이 아닌데 이제 그 웃기 전까지 딱 잘라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면 되게 자세히 보시면 그 광민규 배우님 엉덩이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비대칭이에요. 어깨도 살짝 비대칭이시고 그거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영화 장면이 또 다시 되게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궁금한 장면이 또 하나 생기는데 어디까지가 감독님의 연출이고 어디까지가 배우님의 애드리브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그 사실 써 있는 대사들은 저희가 다 쓴 대사들이고 이제 표정 연기나 이제 그것을 살리는 건 이제 연기자분들이 다 해주신 거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어떤 50을 생각했다면 거의 한 뭐 500% 정도는 배우님들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저희는 믿고 맡기고 그냥 모니터를 보고만 있으면은 뭐 그냥 아유 오케이인데요? 또 오케이인데요? 뭐 거의 이런 얘기만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영화라는 것이 이제 감독님의 또 이제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배우님의 합
얼마나 또 중요한지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네,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상진이 마음 연출하신 국유정 감독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교사의 입장이 되게 공감이 되다가도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찔리는 구석도 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유의 뭔가 불편함을 주는,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과연 누구의 또 잘못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또 되게 잘 담아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품에 대해서 특히 뭔가 조금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둘 사이 뭔가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쓰셨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떠나보낸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그러니까 제가 배우님한테 부탁했던 것이 그러니까 관객들이 얘를 봤을 때 저런 애는 선생님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연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창진이는 이제 봤을 때 이렇게 애가 그러니까 가난한 것 같고 뭐 엄마도 이렇게 약간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불쌍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객들이 그러니까 누구 편도 뭐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 표현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를 보면서 그 뭔가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에 대한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창진에 대한 측은지심, 그런 또 이제 마음도 들고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미묘하게 들었던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네, 되게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 또 이제 네 분에게 다시 한번 공통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작품 중 가장 이제 와닿았던 장면, 그리고 또 이제 공을 많이 들인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분의 감독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와닿았던 장면이라. 저는 와닿았던 장면에 대해서는 관객분들께 그냥 돌려보고 싶고요. 이제 제가 제일 공을 들였던 장면으로 치면 이제 아무래도 가짜 박쥐를 때려잡는 부분이겠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연이신 전길 배우님과 거의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주고받았을 때부터 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고, 그거를 리허설을 촬영 직전까지 단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예, 그냥 그런 지문이 있다라고 서로 읽고 이건 현장 가서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얘기했던 주된 내용 중에 핵심이 이제 이것은 춤사위처럼 보이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걸신들인 사람처럼도 보이고 주정뱅이처럼도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만들어 봅시다 라고 이제 정규 배우님과 이제 공감대를 좀 형성을 했고, 그래서 그게 2테이크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첫 테이크는 한 6, 7분 정도를 찍었고요. 6, 7분 정도 이제 그냥 형님이 이제 배우님께서 이 어떤 박쥐 때려잡는 걸 하시다가 이제는 자루에 집어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집어넣으십시오 하고서 저는 그냥 찍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꽤 긴 시간을 찍고 나서 두 번째 테이크일 때는 진짜 이 박쥐를 두 동강 낼 것처럼 뭐 때려 잡듯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 진짜 쥐잡듯이 때려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한 테이크 더 가고 싶었는데 빗자루가 부러지는 바람에 사실 그 전 테이크에 하나가 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이게 원래 2개를 준비해서 가지고 2개 준비해서 하나 더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부러지는 바람에 빗자루가 없어가지고, 근데 2테이크 만에 되게 만족스러운 어떤 부분들이 나와서 사실은 그 부분을 가장 좀 애정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이 영화에서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웃음이 좀 마지막에 몰려서 빵 터지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서로 4명의 입장이 서로 이제 엇갈리면서 그 오해가 점점 불어나면서
그 네 명의 대사들이 막 빠른 템포로 서로 치고 나오고 그 치고 나오면서의 말 맛들이 되게 잘 살고 뭔가 그런 것들이 좀 시나리오 때도 중요했고 연출을 할 때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2대 쓰자는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출을 좀 하려고 했었고 막상 이제 찍을 때도 그 마지막 부분에서의 배우님들이 그 말맛들을 너무 잘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누굴 속이는 거야, 뭐 누굴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그 억양이 어디 포인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님들이 잘 살려주셔서 그 부분이 만들 때도 그렇고 뭐 찍을 때도 그렇고 되게 공을 들였고 또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담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님은? 네, 저도 뭐 가장 애정이 담긴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긴 한데 그 찍었을 때 힘들었던 장면을 얘기하자면 사실 그 이제 카메라가 이제 그 술병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준비했던 이제 베이비라는 이제 하이햇을 놓고 이제 카메라 돌렸는데 그게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 감독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돌릴까 막 이런 해서 막 촬영 감독이 막 이렇게 뭔가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면이 사실 찍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 장면이 가장 찍을 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적당한 타이밍에 배우의 얼굴에 딱 맞춰서 또 멈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촬영할 게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제일 마음에 드는 대사는 그 후반부에 이제 교무실에서 다 같이 미친 듯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선생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했을 때 저는 지금 교육시키는 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대사가 되게 그 애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 그러니까 다 애정하는데요. 그 끝까지 고집했던 장면이 편의점 씬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 장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편의점 장면을 뺐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보고. 그러니까 이때 너무 다른 영화가 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얘는 자기만 손해보고는 못 참는 애다. 그래서 얘한테 보상도 좀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를 저는 넣었으면 했는데 사람들이 다 빼자고 했는데 이제 촬영 직전까지 편의점 섭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빼라는 게시인가 보다 하고 뺄까 포기할까 했는데 또 직전에 편의점 섭외가 돼서 이렇게 무사히 촬영하고 그 장면을 넣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부분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그 편의점 장면을 통해서 두 인물 간의 밸런스가 맞는 뭔가 또 이제 네, 한인몰에 대해서 또 이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도적인 또 이제 입장을 관객이 또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로 포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각각의 또 이제 감독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박지 이용래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딧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엔딩 크레딧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조금 연결되기도 할 텐데 순간 자루가 이제 바스락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여러 가지 상상을 일으키면서 이게 후속작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나름의 또 이제 뭔가 상상력을 일으키는 그런 쿠키 영상 같기도 하는데 이 엔딩 장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여쭤보자 합니다. 설명이라 약간 직관적으로 넣은 컷이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쓰레기장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갖다 놓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관리소장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가버리는 장면인데 원래는 거기에 되게 여러 컷이 있었어요. 뭐 7, 8컷이 들어가서 이제 그 손을 따라서
이제 이거를 만지려고 하는 어떤 그 경비원의 어떤 그 표정과 손 인서트와 뭐 눈 인서트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 서스펜스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콘티를 짜서 넣어봤는데 영화 다 끝나는데 서스펜스를 지금 넣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가장 강했고 그 샷들의 어떤 연결이 한 3-40초 정도 되더라고요 다 해서. 근데 15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에 30초짜리 서스펜스 엔딩을 넣어서 뭐하나 이런 어떤 되게 단순한 이유로 아예 지웠어요. 아예 지우고 이제 엔딩 크레딧을 올려놓고 이제 제가 이제 엔딩 크레딧까지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웠던 그 많은 컷들 중에 이제 그 바스락거리는 부분이 우연히 이제 그 편집하시면 아시겠지만 지우다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딸려 오잖아요. 버린 그 클립들이 우연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가장 좋은 장면으로 제가 바꿔가지고 이제 엔딩 크레딧 끝단에 이렇게 이제 넣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영화가 좀 이제 끝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주고 저도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예. 그래서 뭐 설명보다는 이런 뒷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의 의미는 이제 관객 여러분 각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쵸. 이 바스락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 영화의 여운이 계속 또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참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운틴뷰 두 분의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연출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연출자가 둘이면은 또 이제 단독 연출과는 달리 이제 의견 조율도 필요할 테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편집 과정이나 콘티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의견 조율도 필요할 텐데, 앞서 이제 이야기해주신 부분에서는 합이 되게 잘 맞고 개그 코드도 또 이제 잘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작품을 준비하시면서는 또 이제 어떻게 합을 맞추시고 준비를 하시고 또 이제 대사를 구성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은섭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은섭이를 그러니까 서로 알게 된 지 한 달 정도 만에 이제 영화를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 아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심들도 어느 정도 서로가 갖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서로가 고집하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고 그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약간 제가 또 한번 포기해 주면 또 이 친구도 한번 포기해 주더라고요. 또 그게 또 고마우니까 저도 또 한번 포기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슛을 갈 때는 이제 카메라가 2대였으니까 한 대씩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액션하고 이제 거의 컷을 외칠 때쯤 둘이 이렇게 서로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 한 사람이 이거 맞는 것 같아. 약간 그게 보통 그래도 되게 많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둘이 맞는 것 같으면 오케이부터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약간 둘 다 아닌 것 같으면 컷이요. 네. 이렇게 뭔가 그 눈빛 교환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본인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뭔가 눈빛 교환을 했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 영화를 찍을 때 그냥 상준이랑 같이 뭔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 그래서 뭔가 이 뭔가 전에 생각했던 거랑 이제 영화를 찍을 때랑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이런 부분이 없었고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공동 연출이라는 거 되게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이제 각자 한 작품씩 다시 찍고 내년에 한번 다시 공동 작품 다시 해보자.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연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하고자 하는 얘기나 영화를 보는 시선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저는 저도 정말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예. 늦었어. 뭔가 서로에게 시너지를 잘 주고받는 그런 감독님 두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창진이 마음 국유정 감독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창진이와 담임 선생님 연기한 그 두 배우의 이미지가 되게 상당히 독특하고 또 이제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이제 배우님들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나도 이야기와 잘 부합되는 배우 이미지였던 것 같은데, 뭔가 배우 섭외 과정이라든지 그런 캐스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또 이제 고려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인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진짜 당연한 거지만 명현이는 진짜 연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제가 이제
저는 애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고 다룰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애랑 같이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막 중학생으로 올릴까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막 애랑 어쨌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명현이 좀 알아서 좀 지가 할 수 있는 배우였으면 좋겠다. 좀 내가 신경 안 써도 막 근데 이제 그 장선님께서 그 되게 우연한 기회로 장선님을 소개받게 됐고 그때 시나리오를 드렸더니 되게 흔쾌히 하시겠다고 해서 됐고 그 강민이를 한 2달 동안 찾았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는 애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애 같은데 분명히 애인데 어른 같고 막 애 같을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강민이를 봤을 때 되게 우려를 했던 게 다 너무 귀엽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사람을 막 열받게 만들 수 있을까? 막 명현이를 궁지에 모를 수 있을까? 막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걔랑 같이 리딩을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막 너무 빡친 적이 있어요. 걔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 근데 정말 잘 해낸 것 같아요. 걔가 되게 애가 독한 면이 있고 배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할당된 거를 진짜 막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도 막 해내려고 했고 특히 빵 먹는 장면을 찍을 때 걔가 거의 그 빵을 한 3박스를 먹었는데 촬영 중에 막 걔가 막 위가 막 아팠나 막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서까지 끝까지 막 해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배우구나 막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나이를 떠나가지고 뭔가 되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되게 프로페셔널한 친구였네요. 네, 진짜 되게 그리고 저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제가 되게 걔를 막 좀 몰아세웠거든요. 막 제가 애들을 잘 다룰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강민이한테. 배우님도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락이 한번 오겠죠. 네, 그러면은 그럼 이제 감독님들 네 분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제 영화가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뭐 차기작을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영 감독님 먼저. 네, 지금 단편은 차기작을 하나 준비 중이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찍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도 블랙 코미디 장르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 두 분 공동 연출하셨는데 저도 지금 공동 연출을 하나 준비 중이거든요. 저희 대학원 이제 같이 다니는 동료분과.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제가 좀 이것저것 여쭤볼게요. 대세는 공동 연출인가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동 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사실 합을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면 사실 근데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용기를 얻은 게 이 두 분이 이제 안 친한 상태로 시작하셨다 그래서 저도 그분하고 안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친하면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화사하고 같이 이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장편 영화를 같이 기획 중에 있고 아마 그 하반기 중에 시나리오를 완성해서 내년 중에 어떻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팬데믹 때문에 지금 투자가 많이 위축이 돼서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공동 연출은 하면은 둘이 잘 맞으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안 맞으면 그만 보면 되니까. 어차피 안 친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잘 맞아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네네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제가 사실 그 이제 학부 졸업 영화도 아직 안 찍어가지고 미루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전에는 학부 졸업 영화 단편 영화를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떤 게으름에 대한 반성을 다시금 하게 되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계획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차기작 저도 이제 그 개인작으로 찍은 거는 18년도인데 찍고 이제 19년도인데 이 친구랑 찍고 개인작을 또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1월, 12월 달에 개인작을 찍고 이제 상반기에는 상준이랑 같이 또 그냥 뭐 한 2주 정도 시간을 상준한테 빌려서 공동 연출을 다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어떤 유니버스 느낌으로 또 배우님들과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를 조금 같이 또 얘기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마운틴뷰 유니버스인가요 그러면은? 뭐 신은섭 윤상준 유니버스 뭐 그런 네, 죄송해요 너무 자의식 과잉인 것 같아서 예,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그 장편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쓰면서 너무 달라가지고 단편이랑 저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다운돼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막 요즘 너무 이렇게 시나리오만 쓰다 보니까 되게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막 제가 아무튼 장편 시나리오를 빨리 초고를 빨리 9월 안으로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네 분의 감독님 차기 작가 향후의 활동 정말로 기대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객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2020 원조국상 영화제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영화를 보시는 관객분들에게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리고 이 자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용래 감독님 먼저. 너무 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팬데믹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올해 영화제 많이 취소돼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된 영화제가 얼마 없지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독립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반이 지금 되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제 영화사 이제 저희 PD님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몇 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뭐 이제 좀 얘기를 시작해볼까 하던 단계에 있었는데 이렇게 터져버리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분들 관객분들 진짜 영화관 많이 가거든요. 이제 뭐 약간 마음이 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뭔가 실제로 어떤 그 극장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영화를 보지 못하시고 이제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모니터와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계실 분들한테 조금만 견디시고 우리 같이 이겨내서 내년에는 진짜 극장에서 이제 우리 영화인들의 영화를 꼭 경험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뭐 올해는 온라인 영화제로 해서 뭐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뭐 저희 영화가 틀어지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옥상에 와서 지금 이 GV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이 밤에 보통 하잖아요. 그 상영을 밤에 오프라인 상영을 하면은 이 바람도 선선히 부는 것이 이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또 뭔가를 찍으면 또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맥주 먹으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이 영화제를 뭐 사랑해 주셨으면 제 관계자는 아니지만 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를 하면서 이제 가장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게 영화는 감독만의 예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를 봐줬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영화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많이 영화를 봐주시고 또 그런 어떤 온라인 상영이니만큼 뭔가 대화의 창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왓챠플레이에 제 이름 검색하시면 제 영화가 좀 나오는데 그 좋은 댓글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 홍보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좋은 얘기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점도 좋게 한번 그러면은. 저도 그 다 같이 코로나 잘 이겨내고 코로나 끝난 뒤에 그 영화관으로 많이 돌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2020 원조국상 영화제 감독과에 대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